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은 사교적이고 밝다. 클럽이나 파티 문화를 좋아한다. 한 일본인이 실제로 한 말인데요.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을 비교 분석하며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인싸와 아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외향적인 성격의 인싸이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인생 패배자인 경우가 많다며 아싸로 분류한 것이죠. 다소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문화가 음지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현재 한국은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문화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멋진 것으로 통하고 있죠. 한편 일본에선 연말을 맞아 2020 일본 인스타 유행어 대상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관련된 유행어가 굉장히 많이 등재돼 열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SNS 중 유행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강력하죠. 일본 주식회사 패스처의 인스타그램 미디어인 페트렐은 10대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2020년 상반기 인스타그램 유행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유행어, 연예인, 유튜버, 음식, SNS 계정, 물건, 활동으로 나눠 부분별로 각각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분야마다 한국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음식 분야에서 순위권을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요. 9위 양념치킨, 5위 치즈김밥, 4위 생일 케이크, 2위 뚱카롱,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달고나 커피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달고나 커피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홈카페가 유행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이렇게 달고나 커피를 직접 만들고 나면 국내에선 물론 해외에서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유튜버에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뚱카롱은 프랑스의 마카롱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음식입니다. 마카롱 가운데에 들어가는 필링을 듬뿍 넣고 뚱뚱하게 만들어 풍성한 맛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한국식 뚱카롱이 일본에서도 유행을 하게 된 거죠. 4위인 생일 케이크는 레터링 케이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레터링 케이크라는 어엿한 단어가 있음에도 한국식 발음대로 생이루 케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째서 레터링 케이크를 생이루 케키라고 부르는지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한국의 아이돌이 생일일 때 팬들이 생일 케이크를 레터링 케이크로 만들자 일본 팬들이 보고 따라하다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5위와 9위는 치즈김밥과 양념치킨이 차지했죠. 발표는 분야당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했는데 음식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비롯한 음식이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 3위인 딸기탕후루, 8위 타피오카는 한국의 음식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유행을 한 뒤 일본에서 재유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행어 부분 역시 한국에서 비롯된 유행어가 2개나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큉데스는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에서 비롯된 밈이죠. 심지어 9위를 차지한 이문이다는 한국어 입니다를 일본식 발음으로 한 겁니다. 한국어가 그대로 유행어에 쓰일 정도로 한글이 일본 10, 20대들에게 친숙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악 부분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2위, 아티스트 부분에서 BTS가 5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런 한류의 인기는 일본 인스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고생들이 유행에 민감한 것은 만국 공통일 텐데요. 그래서 야후재팬에서는 일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고 있는지 2020년 가을의 여고생 최신 트렌드 아케이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듣는 곡으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뒤를 이어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는 3위를, 또 세븐틴의 홈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는 BTS가 또 1위를 차지해 왕좌를 지켰는데요. 뒤를 이어 2위는 블랙핑크, 3위는 트와이스가 차지하며 K-팝 아티스트가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해버린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여고생들에게 이렇게나 한류가 깊이 침투했는지를 믿지 못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무턱대고 조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노쿠보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 어딘가의 나라에서의 자의적인 숫자로 조작한 감이 있네요. 의도를 알겠네. 상위 3위라니 정보 조작이란 무섭다 무서워 등 다소 현실을 믿지 못한 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고생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여기 글 다는 아저씨들이 뭘 아냐, 여기에 댓글 쓰는 녀석 중에 여고생은 한 명도 없어 등 이것이 현실이라고 깨우쳐주는 뼈아픈 반응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이 한류 열기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자 2020년까지 활동하기로 한 일본의 국민그룹 아라시가 영어로 된 신곡을 내고 브루노마스와 협업하며 K-팝을 의식하는 활동을 보여온 것입니다. 또 일본 정부에서는 쿨 재팬 전략을 내세우며 콘텐츠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왔지만 그 결과는 모두 부진했고 결국 일본의 것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만이 내려졌습니다. 한 일본 매체도 일본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6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고 하는 건 일본인의 착각에 지니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전개가 난해해 이해하기 어렵고 J-팝 역시 엑스제팬이나 원오케이 락 같은 록 분야에선 고정팬이 있지만 대중의 환영을 받기엔 진입 장벽이 높아 대중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류 콘텐츠 진흥이 한국 정부의 극진한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코노미스트는 한 일본계 대형 연예 기획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 기획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한류 인기의 비결은 결국 민간 기업과 아이돌들의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와 달리 일본 정부가 관민펀드,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 즉 쿨재팬 기구에 혈세를 투입하며 문화를 진흥시키려 했지만 적자만 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엄청난 적자를 키우는 현실을 돌아보면 일본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까지 이 관민펀드의 누적 손실은 215억엔, 우리 돈 약 2280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의 일본 콘텐츠는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강조까지 했죠. 일본 콘텐츠가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한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 구성까지 더해 팬데믹에도 그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네이버는 코로나로 지친 국내외 한류 팬들을 위로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한류 행사 온 한류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행사는 23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슈퍼엠, 몬스타엑스 등 K-팝 스타뿐 아니라 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화제가 된 이날치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230여 개국 한류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죠. 특히 가상현실 VR과 확장현실 SR 등을 적극 활용한 무대로 국내 실감 콘텐츠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숨통 트이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캐릭터 라이센싱 싱페어가 취소되면서 신규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없던 차에 온 한류 축제에서 수출 상담회가 열려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신한류 도약을 위한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 2019년 6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놓아야 할 선진국을 뛰어넘고 우리 한국이 세계 7위라는 순위에 오른 거죠. 특히 이번 행사와 같이 한류를 매개로 연관 산업들도 어려운 이 시기에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일본이 탐내고 김구 선생님이 바라던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많은 나라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처럼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 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로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